안녕하세요. 시동생의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한 현장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한 후 자연스럽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의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여러 어려운 시간이 많았지만 가족 사이의 갈등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부당한 행동으로 인해 결과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동서가 시동생과 결혼을 결정했을 때부터 시모는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가족들은 대부분 동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시모만 동서를 며느리로 받아들인다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너무 심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가족 전체가 상당히 난감해했고 최대한 쾌적한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했지만 시모는 예비 며느리에게 눈도 뗄 수 없다며 난리를 쳐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에도 후회하고 있고 새 며느리는 자신이 원하는 그런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부의 허락으로 결혼식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 번 식을 올리면 기꺼이 며느리로 받아들여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시모는요. 피로한 현장에서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던 시모는 많은 하객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동생에게 막말을 거리 없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하객들의 얼굴이 일그러지자 부부는 시모의 돌발적인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 먼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둘러 정리하려던 순간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려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갑작스런 사건으로 당황한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아 시모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족과 지인, 그리고 친척들이 모두 모여있는 자리에서 시모의 돌발 행동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심각했습니다. 남편은 예상치 못한 시모의 행동으로 화를 내고 어깨를 밀며 소리쳤습니다. 시모는 또 다시 손을 올려 이번에는 남편의 뺨에 손대었습니다. 가족들은 난리치는 시모를 달랜 후 모두 시모의 행동을 지켜보던 동선의 가족들이 마침내 발언했습니다. 동생에게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냐며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물러서도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모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던데 제가 동선의 부모였다면 당연히 똑같은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시모는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알 수 없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이미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을 눈앞에서 분명히 보여준 것은 그동안 동서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동서도 시모의 그런 태도를 보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동선의 부모님은 시동생이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시모가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예상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냉정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동생 역시 동선의 부모님이 동서에게 전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그것을 들은 즉시 시모를 잠재우려고 했지만 결국은 예외 없이 뺨을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는 획 일어서며 시모에게 패차니 심히 공격적으로 말하였어요. 당신의 정신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오늘이 어떤 날인지를 알지 못하고 술에 취해 깽판을 쳤어요. 당장 사과하고 사죄해야 하며 당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도 젊은이들에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해관계만을 고려하고 그 결정을 아무리 정당화하려 해도 결혼식은 아무 생각 없이 진행되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이 상대방을 좋아해 결혼하는 것이지만 당신은 그 이후 애인들의 앞날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 애인의 삶을 망가뜨리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결정했으면 차라리 혼자 나가서 살기로 했으면 좋겠다. 가족들이 모두 애들의 결혼을 축하하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 좋은 날이 망치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용서를 구하고 당신이 망친 부분을 다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땡전 아픈 없이 쫓겨날 것이다. 조용히 안 넘어간다면 어떡하지? 나랑 이혼하겠다는 뜻이야. 몇 번이나 말했던 그것을 반대하려다 당신이 내 의견을 무시한 것을 알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짐작 못했어. 나는 당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니 좋을 대로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
당장 타운의 엄마가 왜 내 인생을 함부로 결정하려 하는 건데 왜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건 뭐가 부족해서 내 능력이 좋지 않은 것도 아닌데? 결혼하려고 인사하러 갔을 때부터 반대해서 난리를 쳤어도 결혼식만큼은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냥 오늘부로 엄마 얼굴을 보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어서. 신중하게 갈증을 내린 것이었는데 나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떤 계집애 때문에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너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겠어. 엄마를 떠낼 수 있다니. 내가 너라면 도련님과 같은 결정을 내릴 것 같아. 오늘은 평생 기억에 남을 중요한 결혼식이었어.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결혼식을 망쳐놨는데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을 거야? 누가 어머님 성격을 맞추고 살아가는지 알아? 마치 그런 것처럼 내 손을 불러. 내가 당신의 얼굴을 손대지 않겠다는 뜻이야. 당신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봐야 해. 당신을 고발하고 법적 소송을 진행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너무 흥분해서 실수를 저질러 버렸네. 멱살을 잡았어요. 시모 때문에 양가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자 지부는 이런 사태를 최대한 빨리 수습하기 위해 시모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피로 현장에서 내쫓았어요. 그렇게 어수선했던 상황들이 겨우 정리가 되고 시부는 동선의 가족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뒤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를 지으려 했지만 피로 현장에서 쫓겨난 시모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시부는 힘들게 정리를 했는데 시모가 이번에도 또다시 분위기를 망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이 파혼으로 이어질 것이다.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시어머니를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 쪽 친척 한 분이 가까이 다가와서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좀 전까지만 보관해 두고 있던 축의금이 사라졌다며 아무리 살펴봐도 보이지 않는다고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침착하게 친척분과 대화를 나눠 사라진 금액이 180만 원 정도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축의금까지 없어졌다는 말을 듣게 되자 남편도 분노하여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것 같았어요.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정도로 화가 치솟은 남편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불안함이 남편에게 터지긴 마냥 여겨져서 옆에서 남편을 진정시키려고 말을 걸었어요. 그러나 남편 옆에 있던 나와 눈이 마주친 시모는 갑자기 제 머리카락을 잡아채더니 갑자기 축의금을 가져갔을 확신이 있다며 선뜻 공격적인 언사를 내뱉어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그런 앙급한 여자, 다른 이유도 없이 축의금에 손대니까 너도 그래야만 하다고 말했던 거다. 너희들의 결혼을 이전에 반대했더라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생길 줄이야. 가져간 축의금이 어떻게 될까 당장 일로 볼 때는 별로 안 되지? 결혼을 반대했었는데도 축의금을 훔친 너가 참 나쁜 짓을 한 것 같아.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축의금을 가져가서 나의 입장을 난처하게 해? 정말로 운이 좋게도 경찰이 오기 전에 제대로 당하라. 손버릇이 안 좋으면 돈을 잘릴까봐. 내가 축의금을 훔치는 것을 어머니가 봤다는 게 너무 잘못됐잖아. 지레짐작으로 무죄인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면 안 되잖아. 증거가 있는 거니? 그냥 인정하면 안 되는 걸 끝까지 부인하다니. 발끈하고 있네. 그러니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야. 딱 봐도 질적으로 좋지 않아 보이는 게 내 눈에 들어와서 내가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오는 걸 반대했던 거야? 아들아, 너는 엄마를 막는 게 아니라 집안의 목줄을 천연의 감옥에 가둬야 된다고 모호하게 생각하고 있어. 당장 경찰서에 잡아가야지. 살다 며느리가 축의금에 손을 대는 걸 처음 들어봤어. 잘못도 없는 조가 축의금에 손대는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남편에게 다가가더니 돈의 축의금이 부분적으로 없어졌다면서 그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해.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모두들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또다시 머리카락을 잡으려고 손을 뻗치려 하길래
시모를 강하게 밀치며 남편의 뒤로 몸을 피했어요. 신부는 술 때문에 눈이 풀린 시모를 제압하면서 다시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나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던 시모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물컵을 들어 저를 향해 던져버렸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하지도 못한 채 저는 시모가 던진 물컵에 얼굴을 강하게 맞았고 비명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모세혈관이 터졌는지 제 머리에서 피가 추가되었습니다. 흘러내려서 남편이 나를 보고 얼굴이 찡그리더니 시부를 밀친 뒤 시어머니 멱살을 잡아 무슨 짓이냐며 눈을 크게 뜨며 말을 건넸습니다. 조금도 망설임 없이 패대기를 내리쳤어요. 그러나 남편이 시어머니를 패대기 치는 도중에 시어머니의 혼주복이 찢어졌고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몸속에서 무언가 쏟아져 내리며 바닥에 널브러져 상당한 양의 지폐가 눈앞에 쏟아져 내렸다. 현장에 있는 모든 손님들은 경악하여 시어머니가 비틀거리자 지폐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광경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모두가 말을 잃어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시모가 바닥에 떨어진 축의금을 손으로 쓸어 담아 손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시부는 그런 시모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듯이 시모의 팔을 잡아채며 화를 냈습니다. 이건 나도 내 편이 아니라니도 이제 필요 없어. 내가 힘들게 키우는 아들이 나를 버리고 그 여자한테 가겠다는데 정도는 가져가는 건 당연한데 왜 내 팔을 잡느냐? 네가 내 아들을 데리고 갔으니까 그 축의금도 내 이름으로 들어올 거니까 어느 정도 가져가도 상관없잖아. 얼마 되지도 않는 걸로 일을 크게 만들 거니까 우리가 눈 감고 지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거지 같은 집안에 우리 딸은 결코 내버려 둘 수 없어요? 파혼을 원하신다면 제가 그런 결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딸의 이름으로 받은 축의금은 바로 돌려주시고 파혼이 왜 이뤄지게 된 것인지 생각해서 결혼 준비를 하세요. 대가드님께서 우리 결혼 허락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면에서 희생했는데 돈 문제로는 더 이상 못해줄 것 같아요. 제가 모르겠지만 자식들의 인생을 망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저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으니 짐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제가 당신과 이혼하여 살아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어머니도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여기서는 축의금은 2번 신경 쓸 문제가 아닙니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범인으로 모르는 것도 모자라 머리채를 잡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우리가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너와 길러주기만 한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동생의 결혼식 날이 난리를 치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을 거예요. 어디 가서 일생을 외롭게 보세요.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려도 저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내가 뭘로 어쩌길래 너희들이 내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나는 투명한 사람이냐? 너희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면 그만이야. 내 기준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돌잔 해석이 엉뚱하게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겨난 것이죠. 정말 무슨 생각인지 궁금한데요. 엄청난 재벌가의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 집안의 수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노가 당신과 맞는 성격으로 며느리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 보이나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 맞춤으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은 어머니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동안 참고 지내온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당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지요. 다른 상황이었다면 국물도 없었어요. 당신이 내 얼굴에 상처를 입힌 거예요.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감방에서 썩어야 정신을 차리겠죠? 시모는 제 말이 끝나는 게 무서워했는데 그의 행동으로 뒤 얽힌 상황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시모에게 나가서 맞서겠다고 했어요. 피로써 연장이 불길하게 된 일이 벌어지고 경찰들이 늦게 들어와 상황을 정리한 뒤에야 모든 게 끝이 났어요.
결국 시모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지동생과의 관계가 파혼 얘기까지 나온 것 같았는데 그 정도로는 파혼하지 않겠다고 시부가 힘들게 반대하셨어요. 시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지켰다고 시부족 동선의 가족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겠어요. 시보의 간절한 부탁을 하고 시동생이 동서를 붙잡고 애원하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려 노력했고 동선의 가족들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부는 이성을 잃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모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시의 부모님은 결국 오랜 결혼 생활을 마치며 서로 낯선 사람이 되었고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끝나자 동선의 가족들도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파혼으로 끝내지 않고 그대로 혼인 신고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그러함으로써 둘은 확실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법적인 부부로 연결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혼식 당시의 일들은 평생 나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시모와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 위자료를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고약한 시모의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으로 위안을 삼아서 남편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시모는 결국 홀로 남게 되었고 아무도 찾지 않게 되자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에 직면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과거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굽힌 채로 들어왔어도 이미 상처를 받은 대로 받아들였고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먼 길을 이미 왔기 때문에 시모의 받아들일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모가 한 충격적인 행동은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화근이 몇 달이 지난 것이기에 당시의 행동을 후회하며 술에 취해 저지른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모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만남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이후 술을 절대 마시지 않겠다며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역시나 내쳐졌습니다. 다시 들어올 시모의 공간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돌을 빼내니 이제야 숨틀었는데 다시 들어온다면 가족은 또 숨이 막히기 쉬웠습니다. 시동생이 동서와 파혼하지 않고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시부의 결단력 덕분이었습니다. 동선의 부모님도 허락해 주었던 것이었죠. 시부는 시모에게 질려 조금의 감정도 없어서 절대로 합쳐질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시모가 예언해도 받아들이지 않자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모습에는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몸이 조금만 좋아져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가 나를 보고 위험이라고 말했어요. 소화가 잘 안 돼서 계속 욕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갑자기 위험이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도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너희들도 많이 놀랐겠죠. 과거에 했던 나쁜 짓들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혼자가 되고 병원에 가고 나니까 가족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게 됐어요. 많이 늦은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기회를 줄 순 없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그동안 당신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행동, 나도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 엄마가 암으로 병들어 죽었으면 어땠을까? 저희에게 지금 위험이 높다는 말을 믿으라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큰일을 벌였고 우리가 단호하게 나와서 다른 방법을 모색한 것은 아니야. 위암이 그토록 쉽게 걸리는 병이라는 걸 아나요? 그냥 다시 우리와 시작하려고 거짓말을 한다면 누가 알까? 대우레조차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만 떠나주세요. 어머니가 위암이면 진단 결과서를 가져와 보세요. 암에 걸린 사람으로서는 별색이 상당히 좋은데 나도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이제 거짓말 그만하세요. 이런 말로 변화되는 것은 없어요. 나중에 위암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건 예상하지 못하시겠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난리를 치며 상황을 악화시킨 건가요?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진 않았을 텐데요. 맞아. 내가 위암이 아니라고 해도 너희들이 내게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할까봐 그러는 거야. 끝까지 매몰차게 행동할 거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넌 어머니의 모습을 지니고 계셔.
평생 동안 안 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엄마는 더 많이 늙어갈 것이고 힘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도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냐.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좋게 해보자. 내가 모두 다시 제자리로 돌아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내게 좀 받아줘도 괜찮을까? 시간은 필요할 건 알겠지만 앞으로 그건 내가 잘하면 된다고 꾸민다면 크시네요. 이 사람의 머리를 잡고 도망쳐 도둑에게 몰았다가 물컵을 던져 얼굴에 피를 흘린 게 얼마 전이었어. 이 사람은 마음이 착하니까 위자료를 받고 끝냈어.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머니는 이미 최고의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 징역을 선고받았다면서요.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늙어서 병들어도 참을 수 없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조금의 거짓말도 보태지 않고 진심으로 한 말이니까 제발 구차하게 그만 찾아오세요. 왜 그래요? 방금 엄마에게 구차하다고 했니? 엄마가 평생 왜 이런 삶을 원하는 거니?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내게 뭐가 더 필요했던가? 내게 충분하고 내게 고마운 게 뭔가? 자식으로서 조그마한 것도 넘게 키워주면 그걸로 끝인 거야? 자식이면 함부로 해도 되는 거냐고요? 제발 부탁이니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세요. 부모라도 인간 같지 않으면 예외 없어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았는데 눈시울이 붉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시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낸 남편 또한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 동선에도 가지 않았으며 시부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그저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어차피 시모는 변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받아들인다고 해도 또다시 과거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성격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시모가 없는 지금의 삶이 훨씬 더 심적으로 안정하다는 것을 가족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미 끝난 관계인 시모를 다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어느 정도 기력이 있어서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고 거동조차 힘들 때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과거의 행동을 돌아보며 땅을 칠 겁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는데 시모는 끝까지 우리 부부에게 위암이라고 거짓말까지 한 것을 보면 아직 정신을 차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인이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몇 명나 될까요? 서로 최대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의 최선일 뿐이지만 시모는 자신의 기분대로 상대방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며 고집을 부려서 이러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얼마 전 가족이 시댁에 다 모인 적이 있었는데 시부의 안색이 상당히 좋아지셨더라고요. 이렇듯 상대방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맞춰가면 행복한 가정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데 시모는 그것을 못해서 내처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워만 합니다. 그날의 기억은 사라지겠지만 앞으로 남은 삶에서는 그날의 좋은 기억만 만들어 나가고 싶네요. 저에게 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